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하고 무난한 삶을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 이야기는 용서에 관한 사연입니다. 여러분들은 배우자의 어떤 부분까지 용서해 줄 수 있으신가요? 저와 결혼식을 올렸던 그 사람은 저에게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던 쓰레기 같던 남자였습니다. 제가 바보였고 멍청이였죠. 그 사람이 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받아줬던 게 큰 화를 불러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좀 철이 없어 보이긴 했지만 밝고 순수한 모습에 끌려 그 남자를 만났어요.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이 사람이 어쩌면 내 인생 마지막 남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결혼 약속까지 너무 순탄하게 흘러간 탓일까요?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준비하던 중 저희 관계에 적신호가 걸려왔습니다. 정말 겪고 싶지 않았던 일 중 하나였어요. 드레스를 고르고 예비 남편의 옷을 피팅하고 있던 그때 대기하고 있던 저는 소파에서 진동 소리를 느꼈어요. 그 사람의 핸드폰이었죠. 흘낏 보니 이런 내용의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오빠, 그럼 저녁도 안 돼? 보고 싶은데 나 보러 와주라. 그 문자를 본 순간 정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숨이 턱 막히고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핸드폰을 켜서 둘이 나눈 대화를 쭉 훑어봤어요. 둘은 마치 연인처럼 사랑을 속삭이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자상한 모습으로 연애를 하고 있는 예비 신랑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펼쳐졌어요. 그 여자를 애기라고 부르며 아주 공주처럼 떠받들고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용서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찰나, 바로 그때 커튼이 열리며 예비 신랑이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부들거리며 째려보고 있자 그 사람은 어때? 살이 좀 쪘나 봐. 작은 것 같지 않아? 하고 눈치 없이 물어보더라고요. 애기? 공주? 너 같은 걸 남편이랍시고 결혼까지 결심한 내 잘못이지.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더 잘 알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드레스 피팅을 하러 갔다가 파혼 위기에 처한 커플은 우리밖에 없을걸요. 집에 들어가서 펑펑 울고 있으니까 그 인간이 쫓아와서 무릎을 꿇고 다급하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오해야. 무슨 문자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전부 오해야. 오해? 지금 오해라고 했어? 네가 직접 보냈잖아. 그동안 양다리 걸치느라 얼마나 스릴이 있었겠어. 그럴 거면 나한테 왜 결혼하자고 했어? 그냥 네 멋대로 살지 왜 결혼하자고 프로포즈까지 한 건데?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나 정말로 자기밖에 없어. 진심이야. 내 눈을 보면 모르겠어? 아무리 그래도 드레스 피팅하는데 갑자기 나가버리는 게 어딨어.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해했는지 알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침착하게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지금 침착하게 생겼어? 결혼 앞둔 예비 신랑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그냥 여기서 끝내. 나 도저히 자신 없어. 결혼하기도 전에 신뢰를 깨버리는 남자를 위해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바람은 절대로 용서 못해. 일단 진정하고 내 말을 좀 들어봐. 아니 원래 걔가 내 대학 후배였거든? 근데 자꾸 애교 부리고 축근덕대잖아. 그냥 친한 여동생 정도로만 생각해서 받아주다 보니까 어느새 지가 내 애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더라고. 걔가 워낙 좀 불같은 성격이거든. 갑자기 거절하면 나를 죽일 기세라 그냥 대충 받아주고 끊어내려고 했어. 진짜야.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사랑한다는 말을 아주 입에 닳도록 하던데.
그냥 대충 받아주는 거였다고? 너는 그냥 아는 동생한테 보고 싶다, 사랑한다, 안아달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 미안해. 내가 진짜로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하지만 맹세코 내가 결혼할 사람은 자기고 결혼하고 나서 성실하고 진실된 남편으로 자기만 바라보려고 했어. 결혼 직전이라 그런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고 남자로서 약간 우울감 같은 게 왔나 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 좋다는 여자한테 호기심을 잠깐 느꼈던 거야. 나 일평생 이런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처음이었고 마지막일 거야. 결혼 전 딱 한 번 방황이라고 생각하고 용서해주면 안 될까? 자기도 알잖아. 나 정말 자기밖에 없고 자기 없으면 죽어. 내가 이기적이고 못난 놈인 거 잘 알아. 하지만 나 정말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자기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지금 정신이 번쩍 들고 아무 생각도 안 들어. 지금 눈앞이 캄캄하다고. 우리 예식장도 예약해놓고 상견례도 이미 마쳤잖아. 그리고 이제 청첩장도 만들어야 하잖아. 응? 자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주변 지인들한테 전부 결혼한다고 말도 해놨잖아. 지금 우리가 여기서 헤어지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상처되는 말도 많이 하고 불쌍하게 보겠어. 그런 시선 감당할 자신 있어? 자기는 사회적으로 위치도 있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결혼이 꼭 100%의 신뢰 상태일 때 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은 그 신뢰가 조금 깎였지만 결혼 후에 내가 채울게. 반드시 100% 이상으로 만들어줄게. 나 정말로 이제 그 여자 절대로 안 만날 거야. 자기가 원한다면 삼자 대면 하게 해줄 수도 있어. 그 여자 전화번호 내놔. 자기야, 나를 좀 믿어주라. 연락할 가치도 없는 여자라니까? 당장 핸드폰 내놓으라니까?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 저는 예비 남편의 핸드폰 안에서 그 여자의 핸드폰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으로 저장을 해놨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했어요. 예식일까지 3달이 남은 상황. 파혼이냐 결혼이냐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도무지 과감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혼란스러웠던 저는 그 선택을 뒤로 미루고 그 여자를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받더라고요. 제가 누구누구 여자친구다. 한번 만나볼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흔쾌히 만나고 싶은 장소를 찍어서 보내줬네요. 그쪽도 할 말이 많다며 꼭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도 하기 전에 불륜녀를 만나게 됐죠. 참 어색하더라고요. 만나자마자 따귀를 때리고 물을 뿌리는 그런 상황은 펼쳐지지 않았어요. 그냥 궁금했습니다. 그 사람 곧 결혼할 예정이라는 거 알고도 만난 거예요? 아니요. 제가 미쳤어요?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었지 결혼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건 진짜로 몰랐어요. 그럼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까지는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죄송해요. 하지만 여자친구랑 헤어질 계획이라고 들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자주 다툰다고 그랬거든요. 저희 그렇게 깊은 사이도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썸 같은 거 타다가 지금은 또 시들시들했어요. 저도 그 오빠를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 오빠도 저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언니가 걱정하실 일 절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파혼하지 마세요. 저까짓 게 뭐라고 결혼을 취소해요? 제가 다시는 오빠 안 만날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그 여자는 아주 처절한 표정으로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넙죽 엎드리며 사죄를 하는데 거기다가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상처받은 건 저뿐인데. 남자친구는 마음이 다급해졌는지 저에게 각서를 내밀더라고요. 내가 쓴 각서야. 앞으로 내가 자기를 속상하게 할 경우 내 모든 걸 걸겠다고 적어놨어. 이제 내 재산은 물론이고 내 영혼까지 전부 자기 거야.
이제 난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어. 평생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아. 다 감내하고 받아들이며 살게. 그만큼 나는 각오가 되어 있다는 뜻이야. 처음부터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그 여자와 만남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너는 나와의 신뢰를 깨버린 거야. 결혼할 사람 몰래 바람을 피웠으면 파혼당할 각오 정도는 했었어야지. 알아. 하지만 이렇게까지 일이 커져버릴 줄은 몰랐고 나도 지금 미친 듯이 후회하는 중이야. 잠깐의 방황이었고 이번에 호되게 정신 차렸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여태껏 자기한테 최선을 다했던 나를 다시 떠올려 주라. 나라는 놈 사랑해줄 여자는 자기밖에 없어. 자기가 아니면 누가 날 이렇게까지 아껴주고 신뢰해주겠어. 대화가 쳇바퀴 돌듯 끝이 없었어요. 용서를 구해달라는 예비신랑, 그리고 이렇게 구차하게 매달릴 거면 왜 잘못을 저질렀냐고 원망하는 저. 둘 사이에는 도저히 접점이 생기지 않았고 그렇게 밤을 꼴딱 지새운 적이 많았어요. 솔직히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면 칼같이 연락을 차단하고 예식장을 취소해야 맞는 건데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마음은 계속 헤어지라고 외치는데 주변 사람 시선을 의식하고 부모님을 걱정하는 또 다른 저 자신이 자꾸만 그 사람을 용서해도 된다고 부추기고 있었어요. 그땐 정말 너무 힘들었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건지, 그 사람은 왜 애초에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준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시더니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아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내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있는 거 다 안다. 내가 그놈 등을 때리면서 한참 동안 욕하고 혼냈어. 내가 생각해도 괘씸하고 짐승 같은데 넌 오죽하겠니? 남의 집 귀한 딸이고 내 소중한 며느리인데 이런 꼴 보여서 너무 민망하기 그지없구나. 근데 아가, 내가 정말 염치 없고 면목 없지만 나는 너를 꼭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단다. 남자들이야 멋대로는 한눈 팔고 말썽 저지르는 모자란 놈들 아니니? 우리 여자들끼리 돈독하게 잘 지내보면 안 될까? 내가 평생 우리 며느리 편들어주며 노력하며 살게. 우리 아들놈 반성할 때까지 내가 호되게 혼내고 타이를게. 내가 그놈 다시는 한눈 안 팔도록 아주 단단히 잡아줄 테니 그건 걱정하지 마.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양가 부모님까지 본 사이인데 이것도 인연이고 운명 아니니? 결혼식 날짜도 얼마나 딱 좋은 날에 잡았니? 나는 너희 둘이 반드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내가 많이 도와줄 테니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눈물까지 흘리시며 저를 설득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항상 무뚝뚝하고 점잖게 계시던 시어머니였는데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만큼 아들의 결혼이 간절하셨던 거겠죠. 고민 끝에 저는 이 결혼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보 같은 선택이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고민을 거듭하며 시간을 흘러보내다 보니 어느새 결혼식이 코앞으로 성큼 다가왔고 이젠 더 이상 파혼할 수도 없을 만큼 일이 커져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예비 신랑을 의심하고 집착했습니다. 처음엔 그 사람도 좋게 좋게 받아주는가 싶더니 나중엔 짜증을 내더라고요. 용서했다며. 다신 그 말 안 꺼내기로 나랑 약속했잖아. 왜 자꾸 내 속을 긁는데? 자꾸 생각나니까 그렇지.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그때 악몽이 떠오르는 걸 어떡해. 잊으면 되잖아. 좋은 것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되잖아. 그게 어디 쉬워? 그래. 내가 죽일 놈이지 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고 못난 놈이지. 쿨하게 과거를 잊고 새롭게 시작해야 진정한 용서고 새 출발이라는 걸 너무 잘 알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자꾸 악몽에 시달리더라고요. 결혼을 코앞에 둔 상황에 과거를 가지고 자꾸 집요하게 매달리는 것도 한심한 짓이었지만 저도 제 마음을 진정시키기가 어려웠어요. 이럴 거면 그냥 헤어질 걸 하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더라고요. 예비신랑은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했고 사람 자체는 괜찮으니까 날 사랑해 주니까 그런 바보 같은 생각으로 시까지 올리게 됐네요. 결혼식 자체는 별탈 없이 잘 마쳤어요. 제 마음에 소용돌이가 있긴 했지만요.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곳에 남편의 대학 동기와 후배들과 선배들도 있을 텐데 그 여자를 다들 알지 않을까? 다들 수군대며 나를 바보 같은 여자 취급하진 않을까? 속닥거리는 사람들만 봐도 저를 비웃고 뒷담화하는 것 같아서 괴로웠어요. 이게 다 피해의식이고 그 트라우마는 전부 남편이 저에게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워낙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확실한 편이라 신혼여행은 나중으로 미루기로 하고 신혼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됐어요. 그날 저는 남편에게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죠. 나 사실 결혼식에 행복하지만은 않았어. 왜? 결혼식에 자기 대학 동창들도 왔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여자 지인들도 있었을 텐데. 또 그 소리야? 왜 자꾸 그런 얘기만 해? 오늘은 행복한 날이고 우리 첫날 밤이잖아. 좋은 얘기만 할 순 없어? 나도 좋은 얘기만 하고 싶지. 하지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걸 어떡해? 생각을 안 하면 되잖아.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생각을 지우면 되지 않아? 어쨌든 자기가 그땐 잘못했잖아. 또 그 소리야? 난 그럼 평생 자기한테 속죄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편하게 살지 못하고 항상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거냐고? 그렇게 살기로 했잖아. 그래서 각서까지 쓴 거잖아. 그래, 또 내가 잘못했지. 내가 죽일 놈이다. 됐어?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 나도 이런 내 자신이 구차하고 힘들어. 이런 나를 감당해 줄 수 있는 건 자기라고 생각해서 결혼까지 한 거잖아. 지금 여긴 우리 신혼집이고 우린 오늘 결혼식까지 올렸어.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 난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할게. 나는 앞으로 양심에 찔리는 행동 절대로 안 할 거고 자기만 바라볼 거야. 아니 그리고 첫날 밤부터 딴 생각하는 미친놈이 어딨겠어. 난 이제 후회할 짓 절대 안 해. 만약에 내가 다른 여자한테 눈길이라도 주잖아? 그럼 나를 개라고 불러. 지지라면 짓고 엎드리라면 엎드릴게. 그럴 것까지야. 진짜 그럴 거야. 난 이제 자기의 반려견이나 마찬가지야. 충성심 높은 개 있잖아. 그런 개처럼 살 거야. 자기는 이렇게 날 위해서 많은 것들을 결심하는데 난 아직도 자기를 못 믿겠나 봐. 자꾸 불안해. 어떻게 하면 온전히 나를 믿어줄 수 있겠어? 모르겠어. 그래서 너무 답답해. 내가 앞으로 정말로 잘할게. 부모님을 걸고 맹세할 거고 내 전부를 걸 수 있어. 그러니까 나 좀 믿어주라. 난 한 번 실수한 거 두 번은 절대 안 하는 타입이거든. 그래, 자기 믿어볼게. 자꾸 의심하고 불안해해서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자기한테 믿음을 줬어야 하는데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그렇게 저희는 신혼 첫날 밤 저희의 보금자리에서 나란히 누워서 미래를 계획하고 과거를 정리하며 알콩달콩 대화를 나누다 잠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남편이 약속해준 대로만 실천한다면 저희 결혼 생활은 행복할 거라고 확신하며 단꿈에 젖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낯선 공기가 느껴졌어요. 침대 밑에서 쿰척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식은땀이 나더니 공포스러워서 온몸이 굳어있던 그 순간 침대 밑에서 낯선 손이 턱 하고 침대 위로 올려졌습니다. 너무 놀라서 비명조차 지를 수 없던 그때 낯선 목소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쉿, 남편 깨기 전에 저 따라오세요. 그리고 그 실루엣이 침실 밖으로 먼저 나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때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남편을 깨울까 말까. 하지만 깨웠다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서 침실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얼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대학 후배라는 그 여자였던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그쪽에서 저를 진정시키더라고요. 놀란 거 알아요. 일단 진정하시고요. 물부터 드실래요? 그 여자는 너무나 능숙하게 냉장고를 열고 물 한 잔을 따라 저한테 주더라고요. 마치 이 집 주인인 것 마냥 행동하는 게 인상 깊었어요. 저는 겨우 가슴을 진정시키고 그 여자에게 물었어요. 대체 왜 여기 있는 거죠? 죄송해요. 그 오빠한테 따지러 왔다가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람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왜 있냐고요? 설마 이 집 비밀번호도 알아요?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까지 드나들었어요. 저희 아직 안 헤어졌거든요. 그게 무슨... 황당하다는 거 알아요. 저도 지금 많이 놀란 상태거든요. 결혼식까지 올릴 줄 몰랐는데 그게 오늘이라는 것도 저는 몰랐어요. 둘이 대화하는 거 보고 알았다니까요. 대학 동창들이 전부 저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나한텐 결혼식 미뤘다고 했거든요. 아무튼 오늘 식 올렸는데 이런 말 꺼내서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언니한테 이 말은 꼭 전달하고 싶었어요. 저 사실 임신했어요. 임신이라니? 저도 알게 된 건 얼마 안 됐어요. 오빠한테 책임져 달라고 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상의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거 아세요? 언니가 이 집 갑자기 왔을 때 저는 늘 옷장에 숨어 있었어요. 둘이 사랑을 나누고 요리해먹고 TV까지 보고 그거 다 옷장에서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소름 돋고 놀랍죠? 저도 이런 제가 한심해요. 하지만 임신까지 했으니 얼마나 제가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따지러 왔어요. 오빠가 저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언니는 모르죠? 어마어마했어요. 결혼까지 하자고 매달렸다니까요. 언니랑 헤어지고 저 만나주겠다고 얼마나 설득했는데요. 근데 이 일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둘이 시까지 올렸으니 걷잡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건 잘 알지만 저는 임신을 해버렸어요. 이제 어떡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저 새끼 만나는 여자가 저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것만 둘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어이없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황당하죠? 저도 같은 심정이었어요. 언니랑은 결혼식까지 올리고 저는 임신시켜놓고 다른 여자를 둘이나 더 만나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무튼 저는 그 여자들 신상까지 파악했고요. 조만간 찾아가서 폭로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오빠한테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요. 언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헤어질 거예요? 아니면 보듬고 살 거예요? 설마 저런 쓰레기를 받아줄 생각은 아니겠죠? 아무튼 혼인신고는 아직 안 한 거잖아요. 올바른 판단했으면 하는 마음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전 오빠가 너무 괘씸하거든요.
절대로 용서 못해요. 저 나쁜 년이라는 거 알고 못된 사람이라는 거 아는데요. 하지만 저도 피해자예요. 임신까지 했다니까요? 저놈은 분명 저를 버릴 거예요. 그럴 바엔 다 폭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생각해보면 제가 언니를 구해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저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토록 남편을 닥달하고 의심하고 확인까지 받았는데 그 인간은 여자를 계속 만나고 있었고 심지어 문어다리까지 걸치고 있었습니다. 임신까지 했다고 하니 정말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문득 그렇게 된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망한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바람을 들킨 것도 모자라 결혼식 날까지 여자를 만난 거잖아요. 각서까지 쓰며 약속을 했으면서 부모님까지 걸고 맹세를 했으면서 너무 어이가 없고 비참해서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너무 황당한 말을 들은 나머지 그 여자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그 여자는 뻘쭘하게 서 있더니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하고 도망치듯 빠져나가더라고요. 너무나 능숙하게 현관문 도어락을 열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드나들었으면 저런 게 익숙할까요? 너무 큰 사건이라 남편에게 차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사실혼, 이혼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곤 했죠. 얼마 후 남편은 아주 어두운 표정을 한 채로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마도 그 여자에게 임신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겠죠.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보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용서해 줄 거야? 무슨 짓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 아니, 부부는 일심동체잖아. 나 용서해 줄 거지? 무슨 잘못 저질렀는데? 아니, 뭐 잘못 저지른 건 없고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아니, 자긴 가끔씩 너무 진지하더라. 바람 피운 것만 아니면 다 용서해 주지. 에이,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절대 아니지. 그럼 됐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결혼식을 올렸는데 만나는 여자가 임신까지 했으니 말이에요. 저는 그 여자에게 부탁해서 남편이 만나고 있다던 여자들의 전화번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전부 남편의 결혼식 소식을 처음 듣는다는 듯 놀라더라고요. 유부남이 된 주제에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여자를 만나고 다닐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그 여자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최대 피해자예요. 결혼식까지 올렸으니 상간녀 소송 가능한 거 알고 있죠? 소송 피하고 싶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 사람한테 임신했다고 알리세요. 임신을 했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말해줘요. 저도 제가 왜 그런 작전을 펼쳤는지 의문이었지만 그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마음대로 여자를 만나고 개념 없이 살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었나 봐요. 내 인생 망쳤는데 이 정도 고난은 겪어야죠. 그 여자들을 컨택하고 다니는 걸 알 리 없던 남편은 낯빛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하긴 만나고 다니는 여자들이 죄다 임신을 했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 여자들에게는 결혼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는데 다들 임신했다고 달려드니 난처했겠죠. 어느 날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이민이나 갈까? 갑자기? 일은 어쩌고? 이민 가서 새 출발하면 어떨까 싶어서.
자기도 많이 지친다고 했잖아. 이미는 무슨, 우리 열심히 돈 벌어야 돼. 나 임신했거든. 뭐? 임신? 왜 이렇게 놀라? 부부 사이 임신하는 게 뭐 잘못된 일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낌새도 없다가 갑자기 임신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싫어? 아니, 당연히 좋지.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긴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행복하지. 행복한 거 맞지? 그럼. 그나저나 우리 아이까지 책임지려면 열심히 벌어야겠네. 네, 그래서 말인데 우리 다른 지역에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 왜 자꾸 이사를 가자고 그래? 여기 신혼집 마련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냥 좀 리프레시가 필요해서 그래. 도시에만 있기 너무 답답하지 않아? 요즘 부쩍 도망가고 싶어서 그래? 도망? 도망은 무슨...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해? 그냥 기분 전환이 필요해서 그렇다니까? 아니, 모양새가 꼭 도망자 같잖아. 뭐 사고 친 거라도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저도 임신을 고백했더니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당연히 거짓말이었죠. 비겁하게 해외 이민까지 알아보며 도망가려고 각을 재고 있더라니까요. 여자 4명을 동시에 임신시킨 남자라니 정말 본인 스스로도 기가 찼겠죠. 남편은 그때부터 잠을 설쳤고 눈빛이 퀭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혼자서 훌쩍거리며 울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래. 뭐가 힘든데? 그냥 사는 게... 회사 일이 힘들어? 뭐 그냥 일이 잘 안 풀려서 그래. 요즘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래도 우리는 뱃속에 축복이 있잖아. 얼마나 행복해. 난 요즘 제일 행복한데 자기는 아닌가 봐? 아니지, 나도 행복하지. 하지만 이 행복이 갑자기 사라질까 봐 두렵기도 해. 왜 사라져?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지만 않는다면 이 행복이 계속 유지될 텐데. 자기야, 나 사랑해? 갑자기 그건 왜 물어? 당연히 사랑하니까 결혼까지 했지. 얼만큼 사랑해? 나랑 평생 같이 살아줄 거야? 내가 말했잖아.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이 행복은 평생 갈 거야. 어떤 잘못까지 눈 감아줄 거야? 다른 여자 임신만 안 시킨다면 다른 잘못은 눈 감아줄 것 같아. 요즘 워낙 쓰레기 같은 놈들이 많아가지고 웬만한 잘못은 부부니까 넘어가 줄 수 있어. 그 말을 했더니 남편은 당황한 듯 얼어붙더라고요. 애써 연기하며 에이, 내가 그럴 사람은 아니지 하며 넘어가긴 했지만 순간 찔려하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말았죠. 저도 어느샌가 당황시키는 걸 즐기고 있더라고요. 너 때문에 내가 사실정 유부녀가 됐으니 당해봐라 하는 심정으로 계속 골려줬습니다. 그래도 꽤 오래 버티긴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전략을 짰는지 어느 날은 회식이라고 늦게 들어오고 어느 날은 출장이라고 외박까지 하며 여자들을 돌려가며 만났고 꼴에 와이프 임신했다고 태교 여행까지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남편의 불륜 행각을 지켜보며 조금씩 증거를 모았습니다. 증거가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으며 뭐가 부족한지 어떤 걸 준비해야 할지 상담했어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네요. 모든 준비를 끝낸 후 저는 남편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어? 무슨 할 말? 할 말 없냐고? 할 말 많지. 사랑한다고, 애정한다고. 그런 할 말 말고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없어? 잘못한 거라니?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야? 나 알잖아. 자기한테 최선을 다하는 남편인 거. 아주 부지런하던데 그렇게 살면 안 피곤해? 어? 뭐가? 내가 되게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 말이야. 혹시 이게 사실인지 말해줄 수 있어? 무슨 경험을 했는데? 여자들이 날 찾아왔어. 자기를 만나고 있다고 임신까지 했다고 그러네? 그 말을 건넨 순간 남편의 웃는 입꼬리가 확 처지더라고요. 그리고 미세하게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잡고 있던 리모컨까지 땅에 떨어뜨리더라고요. 남편은 최대한 진정하며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여자들이라니? 글쎄, 다들 자기 애인이래. 애인 정도가 아니라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하네? 별 황당한 일이 다 있네. 그 여자들 어떻게 생겼디? 나도 궁금하네. 궁금하면 여기 불러볼까? 전화번호 교환했는데. 에이, 무슨 소리야. 일면식도 없는 여자들을 왜 불러 모아.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자긴 나만 믿으면 돼. 자기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자기만큼은 날 믿어줘야지. 그 여자들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알아? 자기가 그때 바람 피웠던 대학 후배더라. 웃기지? 하나도 안 웃겨. 지금 나 놀려? 걔도 진짜 웃기는 애네. 괜히 내가 결혼하고 잘 사는 꼴 보니까 질투나서 그런 거야. 걔 원래 좀 이상한 애거든. 좀 정신이 나갔어. 솔직히 연락 온 적은 몇 번 있거든? 미친년처럼 만나달라고 하도 조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유부남이고 사랑하는 와이프한테 신뢰를 줘야 한다면서 계속 거절했지. 그랬더니 협박하더라. 자기가 임신을 핑계로 와이프한테 다 떠벌릴 거래.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지. 걔 임신한 거 뻥이야. 괜히 자기 겁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들을 가치도 없어. 태아 사진도 보여주던데 같이 병원 가서 확인도 했는데. 그래? 그럼 임신은 맞나보네. 근데 뱃속에 있는 애 내 애 아니야. 걔랑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을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둘이 잘 만나던데? 지난주에도 만났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걔를 왜 만나. 계속 거짓말 할 거야? 그런 말이 있어. 거짓말 하나를 감추려면 3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대.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이제 좀 헷갈리지 않아? 아주 애쓰느라 힘들겠어. 나는 맹세코 자기한테 거짓말 한 적 없어. 알잖아, 각서까지 쓴 거. 내가 가진 모든 걸 걸고 자기만 바라보겠다고 선서까지 했잖아. 그런 나를 못 믿겠다는 거야? 그러게. 다 걸고 각서까지 썼으면서 바람을 피웠네.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모든 걸 내 걸 만큼 여자가 좋은 거야? 아주 취향도 다양하던데. 그냥 치마만 입으면 막 흥분되고 그래? 여보, 무슨 소리야. 왜 내가 당연히 바람을 피울 거라 생각해? 아직도 나를 못 믿네. 네가 믿을 만한 행동을 했더라면 믿었을 거야. 내가 임신을 했다고 하면 정리라도 할 줄 알았어. 동시에 만나면서 멀티플레이를 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렇게 여자가 좋아? 결혼식까지 올린 나를 조롱하고 농락할 정도로 바람 피우는 게 좋냐고? 한두 명이면 말을 안 해. 어떻게 3명의 여자를 동시에 만나면서 임신까지 시킬 수가 있어? 치밀하기라도 하던가 아니면 비굴하게 빌기라도 하던가. 당당하게 굴면 뭐 있던 일이 없어지기라도 해?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올 지경이야. 대체 너란 놈의 밑바닥은 어디까지야? 내가 얼마나 또 실망을 해야 해? 지금 표정 진짜 가관인 거 알아? 머리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또 거짓말할 생각이라면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증거도 다 모아놨거든. 한 번만 더 잘못하면 모든 걸 나한테 넘기겠다고 했지? 그 약속이나 지켜. 각서에 지장까지 찍은 거 기억나지?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나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문이 막혔는데 이제 솔직하게 얘기할게. 그래. 증거들 들이미니까 진심을 털어놓을 용기가 생기나 보지? 이제야 좀 정신이 들어? 남편은 자포자기한 듯 눈물을 쉴 새 없이 흘리며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쓰레기인 거 아는데 지금 내가 너무 난처한 상황에 처했어. 그저 호기심으로 만난 여자들이었을 뿐인데 죄다 임신을 했다고 하잖아. 그냥 딱 한 번뿐이었어. 그 외엔 없었다고. 나도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아. 물론 잘못했지. 다른 여자한테 눈길 준 건 정말 미안하고 용서받지 못할 짓이라는 거 잘 아는데 잠깐의 실수로 이렇게 큰 벌을 받는 건 너무하잖아. 난 정말 자기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할 준비가 돼 있거든? 근데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어. 여보, 난 진짜로 정신 제대로 차렸거든. 이 일로 깨달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아. 절대로 와이프를 배신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줄 순 없을까? 그 여자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 여자들이야. 나한텐 정말 자기밖에 없어. 사실은 파기 위자료 청구라는 게 있어. 그걸 진행해 볼까 해. 아니야, 그건 안 돼. 헤어지자는 말만은 하지 말아주라. 생각해봤어.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왜 나랑 결혼을 한 걸까? 꼴에 저울질하고 재고 따지고 난리 부르스를 떨었을 텐데 그 중에 결혼 상대자로 지목된 게 나라는 게 신기했어.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업 때문이었겠지? 내가 버는 연봉 정도면 결혼 상대자로 괜찮겠다 싶었어? 네가 가진 게 없고 능력 없으니까 배우자는 그걸 채워줄 사람을 찾았던 거겠지. 그래서 더 화가 나. 연애는 예쁘고 어린애들이랑 하고 결혼은 나같이 말 잘 듣고 바보 같은 여자 골라서 나름 밸런스를 맞춘 게 너무너무 열받아. 문어다리 걸치면서 얼마나 우월감을 느꼈겠어. 여자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어. 그런데 그거 아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거.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어. 이미 네 인생 끝났단 얘기야. 이제 결혼했으니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 내가 널 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지? 그깟 결혼식 한 번 올린 게 뭐가 대수야. 법적으로 깨끗할 때 헤어지는 것도 행운이지. 오히려 실체를 일찍 드러내줘서 고맙네. 진짜 임신이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임신 아니야? 거짓말 한 거였어?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린 헤어지자. 너도 나한테 미련 없잖아. 애도 없고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헤어지면 그만이잖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혼인서약 했잖아. 나는 여보를 끝까지 책임질 의무가 있어. 염치 없지만 난 헤어지고 싶지 않아. 3명의 여자한테 양육비 줘야 할 텐데 그 돈 나한테 같이 내자고? 미쳤니?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일해. 너를 책임져줄 여자는 그 어디에도 없을 것 같으니까. 남편은 아주 비굴하고 처절하게 용서를 빌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결단을 내린 뒤였습니다. 저의 결정을 부모님께도 알렸고 지인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결혼식 올린 건 똥 밟았다 생각하고 기억에서 지우면 그만이잖아요. 물론 그 전에 낌새를 눈치챘을 때 파혼했더라면 더 간단했을 텐데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됐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있었네요.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는 게 인생 아닐까요?
저희의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갑자기 돌변해서 저한테 따지시더라고요. 너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니? 하객들 불러 모아 식 올릴 땐 언제고, 뭐? 이혼? 제정신이야? 어머님, 인생 망한 건 그쪽이나 이쪽이나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보면 상처는 제가 더 많이 받았고요. 남자가 살면서 바람 한번 피울 수 있지 뭘 그래? 한 번이요? 어머님 아들 3명의 여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고요. 자세히 파보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정신병이라고 생각해요. 뭐? 정신병? 아주 웃기는 애네. 우리 아들이 오죽하면 바깥 여자한테 정을 줬겠어? 네가 하도 달달 볶으니까 자꾸만 마음이 딴 데로 가는 거 아니야? 네가 진작에 잘했어봐. 이런 일이 없었을걸? 꼴에 돈 좀 번다고 툭하면 신랑 무시하고 얕잡아 보기나 하고.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여자가 돼가지고 조신한 맛이 있어야지. 어디서 감히 이혼 얘기를 꺼내? 그럴 거면 진작 헤어지지. 왜 결혼식까지 올린 건데? 어머님이 제발 부탁이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셨잖아요. 전 그걸 믿었어요. 하지만 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제가 끝없이 받아줘야 하나요? 한 번쯤은 실수할 수도 있죠. 하지만 2-3번부턴 실수가 아니라 몹쓸 짓이에요. 어머님 아들이 왜 그러는지 알아요? 지가 능력이 없고 못났으니까 여자 만나는 걸로 과시하는 거예요. 잘난 남자들은 의리 있게 한 여자만 보거든요. 그렇게 상냥하던 시어머니도 아들의 몰락 앞에서는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저한테 어찌나 욕을 하시던지 잘못은 아들이 저질렀는데 계속 제 탓을 하시는 걸 보고 결국엔 지 아들만 감싸고 도는구나 싶었네요.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바람을 피운 게 여자 탓이라뇨.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는 어르신이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따지든 말든 저는 제 길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니까 진짜 임신을 한 상간녀가 저한테 찾아와서 따지더라고요. 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도움 드렸잖아요. 상간녀 소송을 하시면 어떡해요? 그 정도 각오는 했어야지. 내가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어? 첩 주제 다른 첩 들이는 꼴 못 본다고 혼자 발악했으면서 왜 내 탓을 해? 남자 잘못 만난 게 내 탓이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제일 큰 피해자잖아요. 언니는 결혼식이라도 올렸지. 전 계속 농락만 당했다고요. 그놈한테 이용당한 것도 화나 죽겠는데 소송까지 당하면 저 진짜 끝장이에요. 분명 네가 말했지? 임자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만났다고. 그때는 연애 중이었으니 그럴 수 있다 쳐. 하지만 결혼식까지 올린 유부남을 만나는 건 얘기가 다르지. 억울해? 나만큼 억울하니?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 전부 보는 앞에서 쓰레기랑 결혼식까지 올린 나보다 억울해? 이제는 그놈이랑 식을 올리든 동거를 하든 안 말려. 네 맘대로 해. 대신 죗값은 받아야지. 나 괴롭히고 정신병 걸리게 했잖아. 빈집에 드나들면서 내 남자랑 불륜 저질렀잖아.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야 겁먹은 표정으로 벌벌 떨더니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줘서 죄송하대요. 의도가 충만한 행동을 했으면서 실수였다고 하네요.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 속은 시원했습니다. 그 여자가 알아서 폭로를 해줬으니 망정이지 그 사실을 몰랐더라면 저는 진짜로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평생 상간녀들의 존재를 모른 채로 지냈겠죠. 그리고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 폭탄처럼 재앙이 터졌을 거예요. 영원한 거짓말은 없으니까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녀들에게 연락을 참 많이도 받았습니다. 남편은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계속 시시비비를 따지더라고요. 셋 중에 둘은 임신이 아니래. 거짓말한 거라는데 혹시 자기가 시킨 거야? 걔들은 시킨 거라고 하던데? 지금 그게 중요한가? 임신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거니? 중요하지. 그런 거짓말을 왜 시킨 거야? 나 벌 주고 싶어서? 너란 놈이랑 이제 대화를 나누고 싶지가 않네. 지금 이 자리에서 손가락 걸고 약속할 수 있어. 임신한 그 한 명은 내가 어떻게든 정리할게.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게.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줄 순 없을까? 솔직히 결혼식도 올렸고 양가 부모님 모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지 갈라서길 바라진 않으실 거야. 우리 엄마랑 한판 했다며? 너무 속상하고 흥분해서 말이 헛나온 거래. 미안하다고 대신 전해달라고 하셨어. 그리고 나 솔직히 이 정도면 형벌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해. 많이 깨달았어. 쇼윈도라도 좋아. 자기 곁에 머물 수만 있다면 그 어떤 형태로든 괜찮아.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만 안 하면 안 될까? 나 진짜 요즘 너무 힘들어. 자기가 항상 내 곁에 있어줄 거라 믿었는데 갑자기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막막하고 무서워. 나 알잖아. 혼자서 밥도 못 먹는 거. 외로움을 잘 타서 그랬어. 자긴 항상 바쁘고 여유가 없었잖아. 다른 걸로 외로움을 극복했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 나도 내가 한심한데 자긴 오죽하겠어? 하지만 이런 바보 같은 나를 받아줄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 사람이 어떻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할 수 있겠어. 실수도 하고 흠집도 많으니까 사람이지. 이게 내 밑바닥이야. 이젠 올라갈 일만 남았어.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시간을 좀 줄 순 없을까? 웃기는 소리 그만하고 짐이나 싸. 여기 내 집이잖아. 나도 보탰잖아. 꼴랑 1,000만 원 보태놓고 유세 떠네? 여기 집값이 얼만 줄이나 알아? 그래놓고 나더러 공동명의하자고 쫄랐던 거야? 이거 완전 도둑놈이네. 당장 나가! 생각해보면 조상신이 신호를 몇 번 줬던 것 같아요. 헤어지라고 그토록 외치고 뜯어 말렸는데 스스로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렇게 험난하게 끝을 맺었나 봅니다. 그렇게 저는 돌싱이 됐네요.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애매한 포지션이 된 거죠. 사람을 만날 때 제 과거를 설명해야 한다는 게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헤어지길 잘한 것 같아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고 했던가요? 그놈과의 질긴 인연을 정리하니 소중한 인연이 찾아오더라고요. 한번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고 천천히 알아갈 생각입니다. 그놈에게는 가끔씩 새벽에 자니 하며 문자가 오기도 했지만 계속 무시하니까 끝낸 마음을 접더라고요.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놈과 임신한 상간녀는 끝내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만나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녀는 혼자서 애를 낳아서 키운다고 하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둘이 동거까지 하며 SNS에 결혼 준비한다고 사진을 전시해 놓더니 이제는 계정도 삭제했더라고요. 배부르기 전에 웨딩드레스 입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꼴 좋네요. 임자가 있는 남자에게만 끌리는 이상한 취미가 있는 걸까요? 둘이 만나라고 헤어져 줬더니 결국엔 파국을 맞이했네요. 하긴 동시에 이 여자 저 여자 문어다리를 걸치는 남자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신뢰를 주지 못하는 남자에게 집착하고 사는 것만큼 한심한 짓은 없더라고요. 저도 해봤잖아요. 정말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그건 바로 신뢰가 없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건 10중 8구 상대방 때문일 거예요. 불안정한 연애는 불안정한 결혼 생활로 이어지고 결국엔 위태로운 걸 견디다 못해 부서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은 부디 저와 같은 실수 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저에게 다가온 소중한 인연을 놓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나갈 생각이에요. 언젠가 좋은 소식이 생긴다면 꼭 전해드릴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